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전남교육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교부금 배분 기준의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해 농어촌 교육 죽이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낼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논란만 키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곳곳에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배 면적과 수확량을 줄면서 배추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밥살용 쌀 수입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오늘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마찰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교부금 배분 기준의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전남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 죽이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전 3개 학교가 통폐합된 전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년마다 1개 학급, 학생 수도 학급당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예산 지원도 적어 학교 기본 운영비도 빠듯합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교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수 비중을 현행 50%에서 36%로 줄이고 반대로 학생 수 비중을 36%에서 5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곳에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인데 전남에 내려오는 교부금은 450억여 원 줄게 됩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학생 수가 많은 10단위 교육청은 상당히 유리하고 저희 전남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배분 기준 변경은 결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학생 수는 25만여 명으로 2년 전보다 18,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은 농어촌 교육 기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에 누가 선임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문 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는데 호남 국회의원들은 조국 카드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최근 혁신위원장을 맡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호남 현역 의원 40% 이상 물갈이를 비롯해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에 예외 없는 불출마 등을 조건으로 내놓았습니다. 5.18 전야제에서 물세례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5월 단체들이 사과했습니다. 5.18 기념행사위 등 5월 단체들은 국회를 찾아 김 대표에게 물세례가 우발적인 행동일 뿐 의도된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기념곡 지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과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선선한 아침인데요. 낮부터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광주가 2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식중독 지수도 주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잡음이 일었던 광주 유대회 공사 입찰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숱한 특혜와 비리 의혹을 밝히겠다며 관련 공무원들은 차례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치러질 월드컵 경기장의 노출 콘크리트 외벽 보수 공사가 무산됐습니다. 광주시가 값비싼 특정 공법으로 보수한다며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결과입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터무니없는 공법을 적용시키는데 광주광역시가 일조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기간이 거의 반년인데 반년을 누구 말도 안 듣고 계속 우겨버렸다라는 것은. 유대회 축구훈련장은 특정 업체를 봐줬다는 의혹에 시달리다 법원이 계약 무효 결정을 내려 공사 중단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조감도와 달리 우글쭈글해진 다목적 체육관 지붕은 부실 시공 의혹 때문에 재시공이 한창이고 창틀 역시 규격 미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다시 기존의 바닥 위에다 다시 덧붙이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저게 100년을 아니면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공법이 될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혈세가 들어간 유대회 공사 입찰마다 잡음이 일자 참여자치 21은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입찰 비리와 부실 공사를 조사하고 다른 입찰까지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를 좀 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일단 수사 촉구를 했고. 경찰은 공무원과 업체가 결탁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무자인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유다배 조직위원회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유다배 조직위원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면 응원단 파견과 백두산 성화체화 등의 북측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방 총장이 방문이 돌연 취소되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상호 간의 비방이 가열되고 6.15 남북 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 접촉이 지연되면서 북한 응원단 파견 등 조직위가 기대했던 흥행카드를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광주시 전라남도 등 광주 유니버시아드 지원 태스크포스팀이 3차 회의를 갖고 대회 기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광주 숙박업소는 물론 전라남도와 연계해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 개막 한 달 전인 다음 달 초부터 그동안의 노하우와 운영 매뉴얼을 실전에 대입해 경기장과 선수촌, 개폐회식 등 리허설을 실시해 대회 성공을 위한 현장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아직까지 회고록을 내지 않는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 전 대통령이 내년에 회고록을 낸다고 하는데요. 과거 행적을 보면 5.18이 다시 한번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년 출간을 목표로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국민과 역사 앞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회고록 출간을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고록에는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비공개 일화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회고록이 진실보다는 자신의 변명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 생애를 반성하는 의미로 회고록을 쓴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필요할 텐데 정말 그게 가능할지 이건 의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전 대통령은 80년대 50청문회와 관련 재판에서 5.18은 좌파 세력의 공세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5.18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응하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군이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지난 2011년에 쓴 회고록에서 5.18은 유언비어가 진범이다라고 기록해 5월 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역시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5.18의 진실규명은 사라지고 사회적 논란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광주시가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대형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민간 처리업체 10곳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지도점검에 나서는 한편 무리한 수수료 인상과 담합 등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민간 처리업체의 위탁 수수료는 연초 킬로그램에 90원에서 최근 180원으로 올라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립자 이용화 씨가 비리로 구속된 홍보학원의 임시 이사 파견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홍보학원 이사 9명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데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이사 6명의 신청은 기각됐고 감사 2명과 이사 1명은 현재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격이 정지된 이사 6명을 대신해 임시 이사 선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해양경비안전서는 목포 북항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와 관련해 방화를 사주한 혐의로 선박의 전 소유자인 58살 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박 씨가 최근 화재 선박의 소유자인 왕모 씨에게 조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점을 토대로 박 씨가 기관실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된 46살 황모 씨에게 방화를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목포시 북항부두에서 정박 중이던 46톤 어선에서 불이 나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어선이 전소됐으며 이틀 만인 그제 선박 감식 과정에서 황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수원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34살 김모 씨가 화단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겪던 김 씨가 자신의 집 베란다 19층에서 추락해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올 시즌 팬들이 타이거즈에 바라는 것들 중 하나, 바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인데요. 돌직구와 빠른 슬라이드를 자랑하며 삼진 9개를 잡아낸 당돌한 투수가 있었습니다. 4이닝 동안 9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이 선발 임준혁이 조기 강판되며 전날 역전패의 악몽이 되살아나려던 순간 삼진 퍼레이드와 함께 팀 승리를 이끈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지난해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해 성실히 올 시즌을 준비해온 24세 젊은 투수 홍건희 선수인데요. 화순중, 화순고 출신의 우리 지역 선수로 올 시즌 선발과 불펜으로 가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슬라이더와 돌직구로 롯데 타선을 꽁꽁 묶은 홍건희는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 공 끝이 워낙 좋아 상대를 압도하는 투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홍건희 선수, 기아의 미래를 짊어질 투수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운드에 홍건희가 있었다면 타선에는 김주찬이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타격감을 주체하지 못한 김주찬 선수는 1회부터 홈런을 쏘아올리며 상대 선발을 일찍이 무너뜨렸는데요. 롯데의 한 점 뒤지던 4회, 2타점 역전 적시타를 때려내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투타의 활약 속에 20승 20패로 다시 5할 승률을 되찾은 기아 타이거즈. 오늘은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만납니다. BK 김병현 선수가 선발 등판하고 롯데는 첫 선발 데뷔전을 치르는 구승민 선수가 나서는데요. 김병현 선수의 복귀 많은 팬들이 기다렸습니다. 올 시즌 첫 선발전 승리로 장식할 수 있게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지난해 폭락했던 배추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라서 서민들은 김치 담그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또 감자칩의 선풍적인 인기 덕분에 수요가 증가한 감자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밭을 갈아엎어야 했을 만큼 폭락했던 배추값이 반년 만에 금값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좀 쌌는데 지금은 한 2배, 3배 올라는 것 같아요. 부담은 되죠, 서민들은. 이달 들어 광주 지역의 배추 소매 가격은 한 포기에 2,800원 안팎. 작년 11월에 2배가 넘고 평년보다도 1,000원 이상 비쌉니다. 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파종 시기에 날씨마저 좋지 않아서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년에 너무 폭락 현상이 일어나니까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양 재배 면적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 적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협 광주 곰판장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다음 달 10일쯤에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배추와 함께 지난해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다른 과채류도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의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감자값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제과업계의 감자칩 인기몰이 덕분에 수요가 급증해 작년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20kg 기준했을 때 하우스 감자가 3만에서 3만 5천 되는데 올해는 5만에서 6만 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노지 감자 출하가 시작되지만 작년보다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은 귀한 대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에 타격을 주고 혁신도시 조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가 밥살용 쌀 수입에 반발하는 가운데 오늘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광주전환연맹은 오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밥살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우리 쌀을 반드시 지키겠다던 약속을 정부가 파기했다며 이는 주권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영무역 대형업체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오전 10시부터 밥살용 수입쌀 10,000톤에 대한 전자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시민 서포터즈가 광주 시민회관을 오늘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발대식에는 시민과 대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서포터즈는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단 환영과 환송, 경기장 응원, 지역 문화체험 및 관광 쇼핑 안내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지난 19일 파리에서 채화된 성화를 전국으로 봉송할 성화 봉송단도 오늘 발대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5.18에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뒤지는 증거가 팀 셔록이라는 미국인 기자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팀 셔록 씨를 김철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5.18에 미국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시종일관 단호합니다.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had any responsibility for Gwangju. I mean, it was a Korean action. The students who were demonstrating were Koreans, not Americans. The forces that were used against them were Korean, not American. They were. 하지만 이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지난 1997년 한 미국 탐사보도 기자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팀 셔록 기자가 정보 공개로 확보한 미국 정부의 비밀 전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특전사를 동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국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24단의 광주 투입을 승인해 주는가 하면 5월 27일 도청 진압 때도 신군부와 일정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정보는 다 은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상을 알지 못했는데 미국 내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비밀 전문을 폭로한 팀 셔록 기자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확보한 취재 기록을 5.18 기념재단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Some of the documents, but others could be made more full. So there's still more documents that we could get about all what the United States knew. 광주시는 5.18의 진실을 밝힌 공을 인정해 팀 셔록 기자에게 명예 광주시민증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